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3,719억 9천만 달러로 10월 말에 비해 31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월 말 외환 보유액이 전달에 비해 26억 달러 줄어든 데 이어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로화와 엔화 등 외화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해 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 조사 결과 반대가 54%에서 59%로 찬성을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치 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개헌 부결로 이탈리아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며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정당이 전면에 부각할 가능성이 커 유럽연합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선전 증시에 투자하는 선강통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전 증시는 상하이 증시와는 다르게 민영기업 비중이 70%로 IT, 헬스케어와 미디어 분야의 벤처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선전 증시 종목은 모두 881개입니다. 중국 증시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해 오후 4시에 폐장하고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 휴장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월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지난 3분기 가처분 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소득 기준 10개 분위 중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71만 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 감소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1분위 가구 가처분 소득의 급감은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소득이 0인 가구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월요일 우리 시장은 예측했던 대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예고됐던 정치적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야기 이 두 나라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의해서 렌치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이탈리아는 이렉시트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선에서 중도 좌파가 극우파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시장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 사정도 녹록치 않죠. 탄핵 정국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외부 정치 상황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정치적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한 주의 시작 그리고 한 주 시작의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0.23% 하락한 1966.03포인트고요. 4.58포인트 하락한 코스피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지금보다 조금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1965포인트로 시작이 됐고요. 저가는 장 초반 196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97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반전을 하기는 힘이 좀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추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매도합니다. 550억 원 정도 개인은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합니다. 437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외국인은 종전 시간까지는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매도로 포지션을 변환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은 8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거래소에서는 130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현재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큽니다. 1.37%나 하락한
578.7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이슈가 불거지면 코스닥 시장의 타격이 조금 더 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는 584포인트였고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580선이 무너진 지금 정도 578포인트 정도에서 오늘은 저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했다 다시금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16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내다 팔고 있고요. 기관은 44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5억 원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연기금은 내다 팔고 있고 금융투자와 투신만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과 마감 전략 짚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먼저 오인은 과연 오늘 장에대해서 어떤 한 줄 투자 전략을 주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렌치 사퇴, 악재가 아니다. 낙폭과대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큰 이벤트 앞두고 관망심리, 매수세 취약 여전하다라고 주셨는데 아무래도 투표 불발로 인해서 국내 증시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이야기고요. 22통화정책회의야 국내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 여러 가지 탄핵 소추안 발의 등 큰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힘없는 증시 당분간은 관망 대응하자. 우리 증시에 더 좋게는 이야기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이탈리아는 떨쳐냈고 그 다음은?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2통화정책회의 이야기 나눠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지속하자. 대외 정치 변수 및 수급 부재가 여전히 약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금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습니다. 이 5인 중에 제일 상단이었죠.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렌치 사태가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낙폭과대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 렌치 총리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어쨌든 선거에서 이제 일단 패퇴하면서 예상됐던 그런 흐름인데, 사실 렌치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오성운동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로돈 탈퇴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악재는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투표를 앞두고서도 이탈리아 증시는 급등했던 요인이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것은 악재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러나 주가는 정말 힘이 없죠. 거래소 4.7포인트. 그러나 코스닥은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근데 원체 이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림수로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초과 하락한 상태죠. 초과 하락한 상태라면은 일단 이것이 시기의 문제, 반등까지는 시기의 문제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이전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을 딱히 바닥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일단 지금은 조정시 이제 분할로 대응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변수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보니까 지난번과 동일하네요. 증권, 건설, IT 그리고 바이오 업종입니다. 관심 업종과 함께 저희가 장 마감과 함께 볼 만한 종목들 한번 선별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장 투자 전략, 영원히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매크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바닥에서
아직까지 이제 5cm, 10cm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발이 닿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 계속 진행되어서 두려움에 이제 쌓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선 등의 불안 심리가 대선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시게 되면 반등 탄력이 강하게 전개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해서 은행이라든가 보험 쪽 이쪽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는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어떤 피해주로 분류되는 건설이라든가 증권 쪽 이런 쪽은 이제 저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연말 연초기도 하고요. 그러면 반도체, OLED 등의 IT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여전히 지금 바닥이 어딘지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낙폭과대주에 대한 어떤 강한 강세의 반격 흐름 또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바이오도 일단 반등을 노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로 더 빠졌어요. 더 빠졌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을 인수를 했죠. 하만 인수를 하면서 삼성 쪽의 자동차 전장 쪽,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쪽 이쪽으로 진출하는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서, 그렇다면 관련 부품주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에스텍 같은 경우는 하만 쪽에 이미 스피커를 좀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여서 이런 모멘텀들은 차후 장이 안정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시에 좋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1,300원, 350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정세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잡으면서 노림수를 가지면서 저가 매수로 기다리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 한 30% 정도 잡으면서 13,000원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9,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텍 이야기 해주셨는데 삼성 하만 이슈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돈력이 있는 회사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10,000원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막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지금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과연 베스트 수익률 탑3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먼저 베스트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수익률 변화가 있네요. 3위부터 살펴봅니다. 3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5.6% 우리은행으로 지금 높은 수익률 거두고 있고요.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무려 14.4%의 수익률인데 2위로 떨어졌네요. 그렇다면 1위는 누굴까요?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SM코 지난주에 높은 수익률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수익률이 15.8%가 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성훈 대리의 이제 전화 연결 후에는 어떤 목소리일지 참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영재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또 좋은 종목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걸로 들었는데 그 전에 부장님의 저희가 포트를 먼저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영재 부장님은 세 종목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SKC, 우리은행 이렇게 세 종목인데 이지바이오는 8.4%의 손실 구간, SKC는 3%의 손실 구간, 우리은행은 5.6%의 수익 구간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엔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쩌지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포함해서 이 세 종목 AS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은행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 유입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주 외국인은 약 119만 주를 순매수해서 9월 이후 가장 큰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배당과 12월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 증시에서 좋은 은행주 흐름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 우리은행은 일단 보유 전략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장기적 수혜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그림에서 민영화를 통해 지금 현재 그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정상화되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한 주당 500원에 달하는 연말 배당 매력이 남아 있어서 주가는 일단 횡보 이상으로 뭐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일단은 보유 의견인데요. 11월 추천 당시 5,800원을 손절가로 제시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 자체 이슈보다는 시장 상황에 연동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2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4분기가 사료 첨가제 매출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또한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및 육개 시세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달리 환해지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환율 관련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따라서 이지바이오는 뭐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주가 역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과 중기적으로 내년 자회사 상장 이슈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인데요. 매매에 관한 전략적인 이슈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고 기간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수급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또한 뭐 아직까지 손절가 영역에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담긴 세 종목 우리은행 그리고 이지바이오, SKC 모두 보유고 이지바이오는 좀 한 주만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한 종목 저희가 추천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한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못하겠네요. 지금 꽉 차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인데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신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1998년에 설립되고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우리나라 2위의 기획 매니지먼트 회사인데요. 실적 동향은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283억 원, 당기순이익이 152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현재도 증가 중이고 그다음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점인데요.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모든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매수 가능 영역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4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4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내년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356억 원, 당기순이익이 286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모두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카우인 일본 시장에서의 관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뱅의 꾸준한 활동과 아이콘 매출액 비중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잭스키스의 컴백 공연 등이 주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빅뱅의 일본 공연 수익이 내년 상반기에 잡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내년 실적 대비 PBR 2배 이하 그리고 PER로는 15.6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역사적 최저점보다도 더 하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점에 위치한 주가 수준에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계기가 왔을 때 다른 중국 관련주보다 상대적으로 반등 강도가 더 강할 가능성을 보고 저점 매수에 임해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드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및 면세점 관련주보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반등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번 주 9일 결정되는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가 주가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탄핵이 결정된다면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저점에서 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다고 보이지만 현재가도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선저가는 2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YG엔터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가 지금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3만원, 선출가 2만 3천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소식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는데 KTB 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증시 동향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성강통 시행, 증시 영향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핫이슈 종목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진호 대리와 함께 12월 상승 종목 찾기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